그럼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2023년과 24년에 투자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4년 4월인데 이 경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마침 또 경매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체감하고 있던 게 딱 정확하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2024년 1월이랑 지금 3월이 지난 4월 초 이 시점에 부동산 경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경매 쪽을 이제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도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법원에 가보고 3개월치 낙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줄어든 건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낙찰가가 굉장히 높고 입찰하는 인원수가 1월에 비해 3월에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걸 체감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기사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85.1%,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일반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경매의 특정 물건에 입찰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 물건의 매매가, 시세는 멀지 않은 시기에 또 금방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시장을 선반영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경매장에 아무래도 입찰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일반 시장에 계신 분들보다 투자 경험이 더 많고 더 많은 물건을 투자해본 다주택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경매장에 모여서 여러 아파트에 입찰하고 있다 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지금 투자자들, 저를 포함해서 경매로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거품이 껴있을 가격에 비해서 지금 뭐 20%, 30% 이상 빠진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빠진 거에서 더 20%, 30% 빠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2년, 3년 더 먼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2년 뒤에, 3년 뒤에 여전히 지금 가격일까? 아니면 좀 정상화가 돼 있을까? 이거를 봤을 때 많은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정상화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단순히 지금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더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겁니다.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졌다가 2년 뒤에는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입찰하는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낙찰가율이 8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663건으로 전월 대비 2422건 대비 10%가 증가를 했고, 낙찰률은 35.3%, 그러니까 전체 10개 물건 중에 3건 정도는 낙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건수는 사실 3% 하락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낙찰가율이 늘었다라는 기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입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나온 물건이 입찰 가능한 물건 아닙니다. 아파트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도 있고, 그런 물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제3자는 입찰을 할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제가 체감하기에도 한 10개 중에 3개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빠르게 증가했다. 매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 아파트의 경매 지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행되는 물건 건수도 2013년 4월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다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12월에 한 번 떨어지고 1월에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물건이 증가하는 폭도 약간 둔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인원수는 약간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많아지고, 경쟁이 많아지는데 물건은 사실 증가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 물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낙찰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시장 분위기를 선반영하는 경매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반 시장에 반영이 돼서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 물론 오르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경매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2023년과 24년에 투자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확실히 아파트 중에서도 낙찰 받을 만한 물건, 낙찰 받을 만한 물건이라고 하면 괜찮은 물건이 뭐 좋은 가격, 그러니까 5억짜리면 제 기준에서는 한 4억 5천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저는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좀 적극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2018년 6월에 제가 처음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무주택자였고 신입사원이었는데 제가 빌라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급락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경매로 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볼 때요. 근데 저는 남들과 다르게 빌라를 투자했고 그 빌라를 단타 매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세보다 싸게 샀지만 저는 그걸 2년, 3년, 4년 보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정상화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차익을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단타 매도를 했더라면 아마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끝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낙찰받은 1억 2,300만 원의 물건의 시세는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왜냐면 저는 보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랑 지금이랑 낮아져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격이 굉장히 싼 시점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에 관심을 안 갖고 있던 시기,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 누가 빌라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다 뭐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이제 간주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빌라 오피스텔을 사고 단타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싸게 사서 단타 매도를 해도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매도가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 오피스텔을 싸게 사놓고 기다려라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년도 지금 4월에 체감하는 저의 전략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도 차익을 보고 단타 매도를 할 정도로 싸게 받아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5억짜리 아파트 금매가가 5억입니다. 금매가가 부동산에 가면 정말 금매로 나온 게 5억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고 그게 4억 8천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4억 8천에 낙찰이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수수료 내고 이러면은 5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5억에 매도를 해도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실거주자분들, 내가 실입주자 아니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수요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경매 시장에도. 그런 분들은 5억에 사는 것보다 4억 8천에 사면 그냥 2천만 원 싸게 산 거예요. 왜? 그분들은 어차피 5억에 사도 취득세를 낼 사람들이었고 4억 8천에 사도 취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비용 나가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낸 거죠. 비용을 내고도 돈이 남아야 되는 투자자와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실거주자와 입찰가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1,000만 원만 싸게 사도 괜찮은 게 그 이유예요. 투자자들은 1,000만 원 싸게 사면 어떻게 되죠? 비용으로 다 나가고 남는 돈이 없게 됩니다. 자, 실거주자분들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투자자분들보다 유리한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면제가 됩니다. 내가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집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경매로 취득을 하면 이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은 이 서류가 면제가 되는 부분에서 또 이제 금전적으로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일반 매수보다는 경매 대출, 물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특수 대출은 예외지만 이런 일반 대출과 비교했을 때 경매로 낙찰받으면 경락잔금 대출 해서 대출이 10%가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10%더 비싼 단지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분에 대한 대출 이자는 더 나오겠지만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투자금이 적게 묶이고 더 상급지 물건을 보는 게 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더 상급지를 보기 위해서 굳이 경매로 금매가보다 약간 더 싼 수준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실거주자분들이 또 아파트를 많이 보시죠. 자, 이런 이점들 때문에 경매장의 투자자가 아파트로 단타 매도를 돈을 번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분들이 이런 혜택들 때문에 금매가 수준으로 가격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에 써도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난 실거주 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서류 면제, 대출이 더 나오는 부분에 혜택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실거주자, 실입주자분들이 안 들어올 만한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가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자들은. 그런 물건이 어떤 거냐? 지금 오히려 전세 사기로 나와 있는 물건들, 전세 사기로 여러 채 나와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싸져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인천에 뭐 전세 사기가 터진 그런 단지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있고 뭐 여러 지역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싸게 사놓고 2년 보유를 해라. 그게 2024년 4월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효한 전략이고, 저 또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아파트 입찰을 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저 가격에 왜 들어오지? 아니, 정말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 왜 20명씩 들어오지?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자산이고 경매 안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이미 아파트에는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지표로도 보여지고 이 기사로도 나왔죠. 그리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아파트를 보기에는 사실 큰 돈을 벌기에는 좀 어렵다. 큰 돈을 버는 거는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사놓고 2년 정도 기다리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난 보유가 좀 부담스러워, 난 단타 매도를 꼭 해야겠어 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당연하게도
있어도 단타 매도를 하기에는 그나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당연히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든 어렵게 낙찰을 받으면 단기 매도가 잘 되긴 할 거예요. 빌라랑 오피스텔에 비해서. 그런 이제 아파트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싸게만 내놓으면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중에서도 거래가 되는 빌라 오피스텔은 어떤 조건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빌라를 기준으로 어떤 빌라들이 팔리는지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육생들이 매도하신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요즘은 투자자가 빌라를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진 90% 이상은 다 실입주자분들이 빌라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요건들을 보시는지 봤더니, 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조망권을 진짜 많이 보세요. 보통은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5층 이하잖아요. 조망이 트여 있냐 막혀 있냐 이거에 따라서 매도가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당연히 조망권이 트여 있어야지 매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 벽이 보인다던가 옆집이 보인다던가 이러면 매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트여 있는 조망권이 확보된 물건을 보시고요. 그리고 빌라 자체도 골목에 들어와 있는 것보단 좀 이면 도로에 나와 있어서 앞에 그래도 한 2차선 이상 차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면 도로에 있는 빌라면은 좀 거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엘베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층까지는 엘베가 없어도 뭐 거래가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층도 엘베가 있어야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2층까지만 엘베 없는 집을 보시고 3층부터는 되도록 이제 엘베 있는 집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으려면 당연히 연식도 2015년 이후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려면 1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또 오래된 것들은 잘 매도가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왜냐면 지금 빌라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찾는 사람들보다는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조건을 따졌을 때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는 집보다는 있는 집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시면 좋겠고, 구조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일단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는 확보가 돼 있어야지 좀 매도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높기 때문에 방 3개 화장실은 하나만 있어도 좀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화장실이 2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구조가 똑같이 방 3개 화장실 2개여도 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실이 있기는 한데 소파 놓을 공간도 부족한 그런 빌라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집 내부를 확인해서 길이를 재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도 전용 면적으로 한 16평 이상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구조도 위로 긴 형태보다는 좀 이렇게 정사각형인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은 정사각형의 방이 이렇게 아래 2개 위에 2개 이런 게 가장 예쁜, 동선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긴 형태보단 정사각형인 형태의 집이 그래도 매도가 잘 된다.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조망권을 포함해서 구조라든지 소파 놓을 자리가 있는지, 냉장고 놓을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 단타 매도를 할 목적이다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그 구조가 이제 정사각형 형태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가 되는 지역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최근 매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부천, 안산 쪽이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래가 되는 거를 다른 경매 투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너무 싸게 최저가로 입찰을 했을 때는 낙찰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경쟁이 있을 거고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매도 차익은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빌라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조가 안 좋거나 조망권이 막혀 있으면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한 매도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024년 상반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경쟁이 많아지고 실거주자가 많이 유입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빌라랑 오피스텔을 2년 보유할 생각으로 좀 싸게 매수를 해놔라. 그거를 제가 2018년도에 낙찰받은 빌라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억 2,300에 받은 게 지금은 2억입니다. 보유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이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당연히 매도가 빌라 오피스텔보다 훨씬 잘 되니까 좀 욕심을 줄여서 가격을 높게 입찰해서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매도 차익을 보면서 입찰을 하시는 거는 유효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용은 제외를 하고 가격을 산출해야겠죠. 그러려면 실입주자가 들어오면 낙찰이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빌라 중에서는 어떤 빌라가 매도가 되냐, 이런 조건들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역까지 좀 정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조건들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바뀔 거예요. 또 이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산이나 부천에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 또 매도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투자를 해보고 부동산의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거든요. 저도 물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더 빨리 이거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니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데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는 데는 10군데를 가도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알게 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교육생분들이랑도 가고 제 개인 투자로도 문의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타 매도를 하기보다는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다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